네, 월요일장이 또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주식시장의 시작인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일단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수급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가 쪽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기 수급을 간단히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지금 며칠째 일단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도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수급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수급은 일반적으로 전체 시장에 대한 수급이 아니라 메이저 500개 기업에 대한 수급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또 연금 아니면 투자신탁 아니면 금융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중요한 500가지 기업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회사의 어떤 자산 순위에 상관없이 저는 그 수급 위주로 500개를 뽑아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좀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수급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디테일하게 좀 보죠.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단 지금 빨갛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수급이 좋아진 섹터 아니면 그쪽 관련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의약품 같은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건설업, 서비스업, 전기전자도 하고 통신업도 계속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IT 종합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다음 보시면 됩니다. 오락문화는 여전히 계속해서 중심이 되고 있고, 계속 기관이나 아니면 메이저 수급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IT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도 그런 것 같고요. 코스닥 우량기업과 코스닥 벤처 신성장 기업들에 아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의약품하고 전기전자 쪽 이쪽으로 지금 뭔가 다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 전기전자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가 좋아지면서 동시에 그에 관련돼서 일단 소재라든지 아니면 장비를 공급하는 어떤 업체들이 이게 다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제 오락문화, 이건 아마 중국 관련돼서, 그 다음에 한류 문화에 관련돼서 일단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관심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을 보시면 딱 보이는 게 전기전자가 딱 흘려서 보이죠. 코스피는 딱 정확하네요. 전기전자 오늘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에서 봤듯이 이 오락문화 쪽 지금 약간 안 맞는데, 오락문화 쪽이 계속 꾸준한 매수가 있고, IT 소프트웨어 서비스에도 꾸준한 매수가 있어 왔고, 오늘 좀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은 IT 하드웨어죠. 이쪽 관련된 섹터가 매수세가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오늘 엄청 들어왔어요. 249억. 비금속적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그 수급들이, 특히 외국인은 그 코스닥의 우량 기업으로 위주로 오락문화,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하드웨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을 한번 보면, 기관들의 코스피에서는 지금 역시나 이제 화학 쪽하고 의약품 쪽, 의약품은 꾸준히 매수를 해왔고, 그다음 최근에 외국인이 같이 동반 매수하면서 아마 이게 쌍끌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의약품 쪽은. 화학은 아직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관심 종목인 것 같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아직까지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인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기관은 증권 쪽, 이게 3, 4분기 하반기에 갈수록 이렇게 증권이 수익률이 괜찮아진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정리를 하면은 기관은 의약품, 화학, 전기전자, 전기전자는 좀 두고 보고 있다. 의약품, 화학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여기에서는 제약을 많이 매수를 하네. 물론 외국인처럼 우량기업 위주로의 어떤 코스닥 기업 중에서 제약을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지는 않지만 일단 외국인하고 비슷한 어떤 형태를 보고 있는 게 오락문화, 통신방송,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은 수급이 그렇게 기관과 외국인 간에 수급이 이렇게 꼬여 있거나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뭔가 마음을 맞춰서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일단 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은 이렇게 마켓을 봤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증권사에서 발행한 리포트를 좀 보면서 중요하다 싶은 내용을 좀 캡처를 해왔어요. 먼저 제가 관심 있게 오늘 본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지금 잠깐 봤듯이 이 엔터테인먼트, 오락문화, 코스닥의 오락문화 쪽에 외국인하고 그 다음에 기관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수급이 본격적으로 한 며칠간,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향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을 바탕으로 일단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JYP에 비하면 크게 핫하게 받지는 않지만, 스튜디오 드래곤도 사실 주도주잖아요. 저희가 어제 섹터별 주도주를 확인할 때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게 눈에 띄었으니까, 보시지 않는 분은 일단 이전 비디오를 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018년도 3분기까지 딱 보면은 여기가 없어요. 이 실적 추이가 중국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는 2019년도에는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 2007년도에는 조선주가 거의 한 10버거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을 보면은 2000년도 중반쯤에는 조선주였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이때 보면은 화장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화장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선주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렇게 템버거로 가는 걸 보면은, 이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있던 기업이 해외로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진출하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이 그 성장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해당 기업들은 사실은 햄버거 보통 말하면 10배 이상의 이렇게 주가 상승이 일어났던 게 그 과거로 보면 그게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해외로 이제 지금까지 국내에 머물러 있다가 해외로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개화기가 되는 글로벌하게 비즈니스가 개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화장품일까? 아니면 다시 자동차일까? 아니면 다시 뭐 다른 부분일까? 이렇게 본다 보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주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지금 이제 실적을 내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뭐 드라마나 아니면 그 가수를 통틀어서 일단 엔터테인먼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본다면 이게 4차 산업 관련돼서 그런 어떤 부분이 좀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아직 어느 정도 성과가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손이 잡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많은 것 같고, 물론 거기도 충분히 밝은 미래가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의약품 쪽, 그렇죠? 의약품 쪽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보면은 어텐션을 받고 있고, 또 여러 나라에서 상당히 어떤 투자나 아니면 그 의료기술 아니면 그 제약에 대한 어떤 그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성과를 내면서 나아가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템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엔터테인먼트다. 그래서 중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이미 엔터테인먼트는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미국 쪽 이게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잘 보다 보면 일단 짧게 이렇게 매도해서 이렇게 트레이딩 할 게 아니라 긴 장기적인 호흡으로 본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일단 또 심도 있는 공부와 그 다음에 예측이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다음 걸 봤는데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여기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반도체 부분에서 이렇게 4차 산업 관련됐고, 그 다음에 5G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향후 새로운 어떤 새로운 5G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세대의 어떻게 보면 쌀과 같은 인프라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반도체고, 그 반도체 중에는 사실은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고, 그 다음에 현실과 어떤 이미지에 대한 어떤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3D 부분이라면 버추얼 리얼리티나 AR, VR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또 보면 상당히 장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부분을 펼쳐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메라 부분. 사실은 이게 옛날에 카메라는 사실 폰이었지만, 핸드폰은 폰이었지만, 이제는 핸드폰이 그냥 단순한 핸드폰이 아니라 사실 이게 사진기가 되고, 아니면 영상 기록 장치가 되고, 음성 기록 장치가 되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되고, 여러 가지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이라든지 스케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카메라 부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카메라가 단순히 하나의 사진 찍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증감 현실 AR 아니면 가상현실 VR 이런 부분에서 게임과 접목해서 사실은 이게 다음 4세대 4차 산업의 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일단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카메라 모듈 부분. 이게 옛날에는 카메라 자체가 모듈을 일단 부품 분량 생산해서 일단 이렇게 공급하는 업체는 많았지만, 이게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를
채용하면서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카메라 자체가 아니라 이 얼굴 인식하는 어떤 이 덧 프로젝트 이런 같은 그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 카메라 하나를 모듈화해서 뭐 하나뿐만 아니라 2개, 2중, 3중의 어떤 그 카메라를 모듈화 시키다 보면 그 위치나 아니면 그 모듈을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상당한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앞서 나가 있고, 또 세계의 탑너치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들에 대한 그 주가를 보다 보면 그렇게 아직까지 높다고는 볼 수 없어요. 사실 이게 앞으로 카메라는 이게 단순히 핸드폰만 뿐만 아니라 전기차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더 많이 쓰일 겁니다. 그러면 그 수요나 그 리드는 엄청날 것 같고, 그러면 한 발 앞서 나가 있는 기업들에게 분명히 선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더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 2000년대 초반인가요? 왜 삼성전자가 망한다, LG전자가 망한다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무슨 경우냐면 백색 가전 때문에. 예를 들면 TV, 백색 가전뿐만 아니라 TV 이런 것 때문에. TV나 아니면 그 백색 가전 때문에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것 때문에 LG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주범은 중국에서 그런 기업들이 따라오고 있으니, 뭐 후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제부터는 단가 싸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집에 딱 보다 보면 아직까지 뭐 후웨이나 아니면 중국 제품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도배를 하기보다는 아직도 삼성, LG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이 옛날에 뭐 자기 싼 제품만 사서 이렇게 뭐 하는 어떤 그런 게 유행이었다 그러면, 요즘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은 100만 정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자기네 자국 제품을 살 거냐, 아니면 좀 더 고급화된 물건을 살 거냐,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이 3D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현재 어디에서 누군가가 추가 투자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위협을 느낀다. 사실 이게 쉽게 이렇게 기술력을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실은 뭐 노동지각적이라면 사실 그런 부분이 위협이 되겠지만, 이게 기술 지약적으로 일단 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단순히 뉴스나 메디아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일단 생각, 여러 가지 다른 생각, 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을 비교하다 보면 좀 더 기업을 분석하는 눈이 좀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카메라 부분, 모듈 부분도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면 햄버거가 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가져온 게,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나 주기 시장이 지금 이제 왜 턴어라운드 하느냐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일단 그거죠. 그 금리 인상. 그 금리 인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방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그 요번에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요번에 잭슨 홀에서 파월 의장이 말한 걸 보면 일단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크게 우려가 없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뭐 급박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일단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마 좀 약간 노출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왜 더 캡처를 했냐면, 아마 어제나 주말에 이제 제가 올렸던 그 주도주에 대한 내용을 보셨다면, 이런 부분들이 왜, 저는 사실은 뭐 태형건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우리가 되어야 될지는 사실은 데이터 팩트로 위주로 일단 말씀드렸는데, 그걸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오늘 월요일에서야 일단 이런 기사가 났네요. 태형건설은 뭐 배수가 제일 낮으면서 또 향후 한국 그 SOC 그 사업 시 많은 어떤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해서 이렇게. 사실 이런 것을 알고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먼저 매수를 했겠죠. 그 사람들이 먼저 매수하면 저희들도 이제
정말 그런가 보다 해서 이런 기사가 안 나오던다 하더라도 저희도 한 번씩 이렇게 관심 종목을 두고 비익을 분석해 보니까 괜찮네. 그러면 뭐 10%든 15%든 이렇게 5%씩 계속 한 번에 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봤던 기업 중에 하나가 태영건설, IS동서, 그 다음에 대림산업, GS건설, 현재건설 이렇게 쭉 나왔죠. 근데 현재건설, GS건설은 사실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태영건설, IS동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좀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어떤 SOC 건설 관련돼서 수혜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마켓 팩트를 먼저 분석하고 그게 바탕에서 다시 기업 분석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이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단 뭐 관심 종목은 일단 뽑아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가능하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다음 비디오에서 뭐 관심 종목을 좀 뽑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게 지금 20분 넘어가면 이게 좀 힘들어지니까 일단 제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